우리 교장 선생님이 미국 선교사고 또 선교사님들이 이제 학교를 운영하고 그러던 때인데 일본 총독부에서 숭실중학교, 숭이여자중학교 또 숭실전문학교는 교장이 미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안 한다. 앞으로 신사참배를 안 하는 학교는 폐교시킬 테니까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 그런데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있는 기독교계의 유지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를 걱정하다가 500명이나 되는 학생을 일본 학교로 보낼 수는 없으니까 신사참배를 하더라도 학교를 계속하자. 그래서 숭실전문학교의 정두현 선생이 교회 장로님이신데 신사참배를 하더라도 내가 우리 500명 학생들과 학교를 계속해야겠다.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저는 3학년 때 별로 철이 없었습니다만은 그러면 신사참배를 하면서라도 학교를 계속할까 아니면 학교를 못 다니더라도 신사참배를 할 수가 없겠는가 고민하다가 윤동주 시인이 같은 반에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동주 보고서 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아주 확고한 게 민관이 난 학교 못 다녀도 신사참배는 안 한다고 만주로 다시 가서 우리 영종으로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나도 좀 확실한 신념이 시작했다 싶어서 나는 학교를 자퇴하고 학교 그만두겠다. 그리고 학교를 떠나게 됐습니다. 중학교 3학년 되니까 아직 세상은 잘 모르던 때죠. 그 신사참배를 안 하게 되는 제일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교회에 김철은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무척 많은 고문을 받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나도 신사참배를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데 우리 김철은 목사님이 그 교회에 계시지 않았으면 아마 도산 선생을 모시고 설교를 못 들었을 겁니다. 그분이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도산 선생이 오셨으니까 설교를 그분한테 맡기겠다고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설교를 듣게 되고 그랬는데 김철은 목사님은 그 다음에 해방되고 공산주의 사회가 국가가 됐습니다. 그때 평양에 산정현 교회의 목사가 돼서 부임하셨는데 너무 그 당시 우리 기독교계는 둘로 나뉘었습니다. 기독교 연맹에 대해서 김일성 정부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공산주의를 반대해서 기독교 연맹과 반대되는 편에 서느냐 분열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 김철은 목사님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이쪽에 섰습니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김일성 정권을 반대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산정현 교회 여러 장로들이 조만식 장로도 이제 그 교회 장로인데 우리 목사님이 철저하게 반공을 하고 계시니까 언제 어떻게 희생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지켜드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유장로님이라고 이제 계셨는데 그분이 목사님한테
또 사모님한테 저도 부인한테 우리 목사님은 절대로 혼자는 어디 가지 못하게 하라고 교회하고 사택에 계실 때에도 언제나 함께지 혼자 있게는 하지 말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다른 문제나 정치적으로 해결하지만은 경찰에 하고 뭐 이제 그러지만은 종교 문제만은 공산당에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그건 누구도 모르고 이제 책임지는 사람을 모르니까 목사님을 구원하는 길은 물관이 혼자 못 있게 하는 거라고 지키고 있었는데 한번 목사님이 전화를 받았는데 가까운 곳에 어디 좀 들러가지고 그 친구분과 같이 어느 행사가 있는 가정으로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분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고 제가 여기서 만나서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만나서 같이 가자고 그래 그분을 만나러 가다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던 분이 안 오니까 목사님이 안 오신다고 그럴 리가 있느냐고 말이죠. 그래 알아보니까 멀지 않은 가까운 곳인데 혼자 가시다가 납치당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는지 언제 세상 떠났는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 사모님이 여기 와 계셨기 때문에 만났고 그 따님도 한 3년 전에 제가 두 번째 만났는데 근데 그때 없어지고서는 좀 아무 소식도 우리는 모른다고 그렇게 이제 희생당하신 분이 김철은 목사님이십니다. 이걸 우리 북한 사회가 어떤 사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하기 위해서 기독교 연맹이 있으니까 기독교는 보존된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김철은 목사님이 그렇게 희생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래 아까 얘기를 이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학교를 중단하고 고향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제 삼촌 되시는 분이 우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 손주 우리 아버지죠. 우리 아버지 보고서 도산 선생이 오늘 우리 마을에 오신다고 우리 집에서 하루 쉬시고 일요일 예배까지 보고 가시게 되는데 저녁에 우리 마을에 있는 어른들과 더불어 좀 얘기하는 시간이 갖게 된다고 그러면서 나보고 형석이 너도 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 어른들이 모였는데 학교 사무실에 모시고서 이제 강연을 들었습니다. 피곤하셨을 텐데도 아주 긴 얘기를 말씀하셔서 제가 도산 선생의 마지막 강연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오전 교회 예배에 교회가 시골이지만 참 커서 한 2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인데 도산 선생님께서 이제 설교를 쭉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 설교를 듣고서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깨닫기에는 좀 철이 없었지만은 여러 가지 느꼈는데 제 인생에서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제일 큰 변화를 주셨습니다. 그 한 가지는 민관이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고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는데 도산 선생의 설교를 듣고 나니까 뭔가 다르다. 차원도 다르고 방향도 다른 것 같다. 그게 무엇인가 하고 생각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는 교회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목사님의 설교나 모든 것이 교리에서 시작해서 교리로 끝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리가 중심입니다. 그런데 도산 선생님의 설교를 쭉 듣고 보니까 교리가 아닙니다. 교리가 아니고 모든 인간이 크리스찬이거나 아니거나 지켜야 할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이건 몇백 년이 지나고 천년이 지나도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독교가 있을 때 교리가 필요하고, 진리는 기독교를 떠난 사람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나니까요, 철학 공부를 하면서 많이 고민하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노선은 교리를 포함하는, 교리를 좁아지지 않는 교리를 위한 교회가 아니고 더 넓은 진리의 말씀이 된다. 그게 지금까지 좀 간직하게 된 한 힘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이관이 목사님들의 설교나 또 전들어서 신학자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걸 쭉 들어보면 모든 것이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가 중심인데, 도산 선생님의 설교를 듣고 또 그분과 같이 있었던 고단 조만식 장로님의 강연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다릅니다. 근민관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기독교지 교회가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다. 그걸 암시해 주셨습니다. 그 지금도 대단히 큽니다. 근데 제 얘기입니다만은 도산 선생의 설교를 듣고 얼마 후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상하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교회 걱정을 안 하셨다. 우리 교회 가면 전부 교회 걱정하는데 한 번도 교회 걱정을 안 하셨다. 그 대신 무슨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민관이 나도 이제 신학자가 되고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신학자나 목자가 되게 되면 그릇을 작은 그릇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작게 받아들이는데, 도산같이 되게 되면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민족과 역사를 위해서 희망이 있는 것이지, 교회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걸 깨닫게 되니까 저와 같은 사람도 내 역사라고 이제 교회에 대한 생각과 우리 민족에 대한 생각할 때 교회보다는 민족, 교권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그걸 생각하는데 도움을 주어서 제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긴 생활을 저 나름대로 해오는 동안에 도산이나 고당 선생을 받아들인 기독교가 교회를 통해서 꼭 있어야겠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가 바뀌고 역사가 희망이 되고 민족의 진로를 가르쳐주는 것이 기독교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뭐 부족하지만 저는 이제 큰 은인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한태동 교수님이 금년에 아마 100살이 될 겁니다. 우리 신과대학의 교수님이신데 아직 살아 계십니다. 그 한태동 교수님을 만나서 내가 몇 가지 물어보다가, 당시에는 젊었을 때 상해에서 살았는데 그때 무슨 인상이 남았느냐 그런 얘기 됐습니다. 그때 그분 얘기한 말이 뭔가 하니, 우리 아버님이 한태동 교수는 하고 나이가 비슷하니까요. 우리 아버님이 상해에서 쭉 사업을 하셨다고. 그런데 거기 임시정부가 있었는데 자기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통해서 얘기 들을 때는 도산 내각, 안창호 내각이라고만 들었지 국무총리가 누구다 그건 몰랐다고. 왜냐하면 아버님이 가만 보니까 이제 사업을 하시니까 경제적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독립기념회 같은데 집중도 하고 도움을 주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면 그것도 뜯어넘기고 그냥 보내고 마는데, 도산 선생이 와서 무슨 말씀하게 되면 꼭 약속을 지키게 도와드리고 됐다고. 근데 그 한태동 교수를 통해서 내가 들은 얘기 가운데 하나가 민관이, 우리 아버님은 도산 선생을 그렇게 존경했다고. 그분 얘기를 하면 뭐든지
적극적으로 하셨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인 거 아니 도산 선생의 일기를 읽어보면요. 그때도 분열이 많았습니다. 좌우 분열들이 많았는데 그 일기 가운데 보게 되면 오늘은 누구를 찾아가서 누구하고 화해를 시켰다. 오늘은 또 누구를 찾아가서 우리 오해를 풀자고 얘기했다. 그래서 깨지게 되면 또 합해놓고 흩어지게 되면 또 통합하고 그것이 도산 선생의 정신이었다고. 그 얘기를 저는 이제 내는 한태령 교수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제가 어렸을 때 도산 선생 말씀을 배웠는데 지금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건 교회에서 설교를 다 끝내시고 이제 동네 밖으로 대모산에 송태라고 하는 곳에 와서 이제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시는데 난 이제 17살 때 되니까 어렸죠. 그래도 또 시골 동네이기 때문에 교회 어른들과 더불어 그 큰 신장로까지 갔을 때까지 따라갔다가 이제 돌아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 남는 것이 동네 밖으로 나가시다가 길 밑에 보니까요. 우리 마을에 기와집이 없었습니다. 자그마한 기와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도산생이 거기 나가시다가 그 기와집을 이렇게 쭉 보시고 한참 서시더니 누구 보고 저만큼 살려고 하면 얼마나 농사를 지어야 하느냐고 서로 다 가지고 있느냐 함께 쓰느냐 그 하는 말씀을 나중에 가만 보는데 그저 표정이 맹구하니 한국 사람들이 암만 가난해도 저 기와집에 사는 저 가정만큼만 살아줬으면 좋겠다. 참 저렇게 다 사는 것만 봤으면 좋겠다. 그 표정이 아주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기 좀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몇 해 전에 제가 충청도 지방을 쭉 여행해 보고서요. 이젠 다 잘 사는구나 말이죠. 도산 선생이 살아계시면 이젠 다 잘 삽니다. 선생님 걱정하시는 것보다도 이젠 다 행복해졌습니다. 복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와서 우리 도산공원에 가서 동상 앞에서 나 혼자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마음 놓으세요. 다 잘 삽니다. 그렇게 걱정하셨는데 이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얘기를 제 마음속에 가져보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도산 선생을 모셨기 때문에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는데 그날 내가 도산 선생의 강연을 들은 것을 기억하는 대로 지금까지 쭉 연장시켜 보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뭔고 하니 도산 선생은 과거를 걱정하신 분이 아니고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걱정하신 분이다. 앞으로 어떻게 할까 그거지 과거나 미래를 위해서지 과거에 매달리지 않으신 분이다. 그 생각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우리 민족 속에 살고 있고 저도 여러분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도산 선생의 정신을 지금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겠는가? 그 민관이 대한민국의 정치적, 문화적, 사상적 가치입니다. 그 첫째가 되는 게 민관이 도산 선생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 우리 죽더라도 거짓말 하지 말자. 정직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몇 해 동안 쭉 살아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사회가 제일 큰 불행이 뭔고 하니 진실이 없어졌습니다. 진실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제 국회니까 우리 국회의원도 많이 계시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국회의원들도 말씀하시는 거나 쭉 보게 되면 누구 얘기를 믿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또 누구가 진실인지를 모릅니다. 진실을 내가 찾아야 하게 됐습니다. 그래 사회가 진실을 잃어버리는 그 제일 큰 원인은 뭔고 하니 지도자가 정직하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지금 도산 정신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받아들이겠다 하게 되면 제일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뭔고 하니 모든 사회의 공동체 지도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뭔고 하니
거짓말은 하지 말자. 거짓은 없이 하자. 그거 하나만 지켜도 도산 정세는 열매 맺을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없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해방되고 2년 동안 살다 왔는데 북한에 가보게 되면요, 진실, 지도자의 정직이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점점 그렇게 됐습니다. 그 뭐 진실이 없고 정직이 없으니까 어떤 사회가 되는가? 분열이 됐습니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 이 분열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우리 해방되고 오늘까지 70년을 살았는데, 대한민국 생애 70년인데 지금만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민족이 분열된 일은 없습니다. 이 병을 고치지 못하면 다른 것 같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게 제일 첫째는 물관에 우리 국민 모두가 그렇고, 적어도 지도자들은 정직하자, 믿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 그 첫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제가 느끼고 있는 좀 우리 사회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70년의 긴 역사를 거쳐서 대한민국이 전 나라다운 나라가 됐습니다. 이 나라다운 나라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책임이고요. 하나는 자유란 무엇인가 하는 책임입니다. 나라가 나라굿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가나 모든 국민이 정의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하고요. 자유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지 못하면 더 높은 선진국가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달 동안에 우리가 제일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의가 없습니다. 근데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데 우리가 제일 걱정해야 하는 게 민관이 공산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 우리 냉전시대 좌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정의,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그 정의는 정의란 무엇인가 하고 물었을 때 그 사람들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정의란 정치 권력을 가지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게 정의다. 그겁니다. 지금 우리 거기에 붙잡힐까 봐 걱정입니다. 일본은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대로 가게 되면 어떤 사회가 되는가? 중국 같은 사회가 됩니다. 좀 더 심해지게 되면 어떻는가? 북한과 같은 사회가 됩니다. 이 중국과 북한 모든 공산주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의는 명구하니 권력을 가지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경제적인 평등이 먼저고 교육도 평등하고 사상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거 하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그런 오해, 그런 방향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극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선진국가가 되고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갈 자격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점에서 판단해 주세요. 모든 점에서 판단할 때 권력이 정부나 국회나 또 사법도 그렇습니다만 권력이 힘을 가지고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면 그것이 우리 목적이다. 그건 잘못입니다. 거의 잘못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민관이 자유란 무엇인가 그겁니다.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나 원하는 대로 가면 된다. 그게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는 더 좋은 사회, 더 훌륭한 사회, 공익사회를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정의도 그렇습니다. 그럼 정의랑 자유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부를 내야든지 무슨 국회를 내야든지 또 사법부를 내야든지 그런데 정의란 무엇인가, 자유란 무엇인가 그렇게 물었을 때 더 많은 국민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임, 그게 정의입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이 생각만 확실하게 되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봐도 그거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을 봐도 거꾸로 가는 때가 많습니다. 그걸 바로 잡아야 하는데 정의와 자유는 더 많은 국민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서 내가 겸손해지고 정치가는 봉사할 줄 알고 사회 국민들이 행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공익성 국가 전체를 위해서 국민과 민족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를 책임 맡은 방향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제 그것이 정입니다. 그게 도산 선생님께서 진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것, 우리가 선진 국가를 가서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것, 그건 제가 지금 확실히 믿는 게 민관이 도산 선생님께서 마지막 내가 들은 설교인데 그 설교를 끝내고 얼마 후에 다시 수감되시고 그 다음에 세상 떠나셨으니까 설교나 무슨 강의를 해봤던 일이었고 제가 마지막 설교를 들은 셈입니다. 그 마지막 결론을 민관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신 것 같이 우리 서로 사랑하자. 독립도 중하고 우리나라도 중하지만은 온 인류가 사랑 속에 하나가 되는 세상을 만들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모두를 사랑하는 데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지금 유엔이나 전 세계가 지향하고 있는데 인권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근데 도산 선생은 그때 인권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았고요.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서로가 서로 사랑해서 인격과 사랑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도산 선생의 정신이 지금 우리가 갈 수 있는 가치관, 유엔이 가고 있는 방향, 모든 선진 국가가 목적과 희망으로 삼고 있는 그 뜻을 도산 선생은 기독교 정신으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아마 우리에게도 꼭 기독교 정신이다 하는 건 안 써도 괜찮습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 길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희망이라고 하는 것, 그 길이 지금 성공한 모든 선진 국가들, 유엔과 세계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도산 선생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뜻은 그 마음속에 우리에게 꼭 전하고 싶어진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봉사하자. 좋은 나라를 만들자. 그겁니다. 아마 내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다른 모든 것은 못하지만은 우리 정부는 우리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인권이 최고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 않는다. 지난 5년 동안에 우리가 너무 상실했기 때문에 지금 선진 국가 속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가는 방향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닌데 자유민주주의가 가는 길이 아닌데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방향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서 도산 정신을 돌아가고서 다시 한번 역사를 바꾸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책임이고 그렇습니다. 세월은 걸리겠습니다. 그러나 도산 정신은 살아남습니다. 그것이 인류의 희망이고 역사의 가능성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위해서 지금 우리도 모이고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을 여러분이 하신 줄 압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뜻이 도산 선생의 마음과 일치돼서 후배들이 우리 후손들이 우리에게 수고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하는 때가 올 때까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저희는 그 마음을 가진 것이 도산 선생의 뜻을 보답하는 의미가 되지 않을까. 그분이 가졌던 그 지극한 정성,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사는 그 지극한 정성을 보답해드린 뜻이 우리 애국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